안녕하세요. 에딘메이트의 블루입니다. 되게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에딘메이트의 최병익 대표님이십니다. 와, 저는 최병익이고 회사에서 데이빗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본명을 호명받으니까 좀 당스럽긴 하네요. 요즘 핫한 그거 보셨나요? 핫한 그거? 뭐죠? 네, 수지가 나오는 그 드라마. 아, 네. 스타트업. 저는 나오기 한 달 전부터 너무 기대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시간은 9시 한 17분쯤 시작하더라고요. 토일. 그러면 혹시 스타트업의 어떤 점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나요? 제 주변의 패친들은 이제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SF 장르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인 거고 그쵸. 수지 남주혁 님이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SF죠. 일단 SF지만 그 안에 있는 또 현실 반영과 또 좋은 메시지들이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스타트업 대표님으로서 좀 공감 가는 캐릭터나 모습이 있었나요? 한지평님. 한지평님의 어떤 점이 공감이 가세요? 그분이 하시는 대사 중에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핵심을 때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 장면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샌드박스 어림도 없어요. 그래도 저희 코다 1위도 했고 아까 보셨다시피 투자자들도 연락 많이 오고 그래서 투자 받았습니까? 2번 연락 온 데 있어요? 오. 혹시 이 부분은 왜 이제 인상 깊으셨나요? 극 중에서 이 삼산텍이라는 회사가 코다라는 이미지 처리 경연에서 1등을 했다는 이제 설정이 나오는데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이 반드시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지평님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현실에도 있는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험온이라는 인공지능 음악 앱이 있었어요. 험온. 허밍을 하면 그 허밍을 분석해서 악보로 그려주고 신기하죠. 또 악보를 바탕으로 그 음악을 뭐 반주나 여러 가지 악기 연주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밍만 하면 음악이 나오는 거죠. 장르를 고르면 그 장르에 맞는 음악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200만 거의 다운로드 가까이 기록하고 세계 3대 음악 박람회에서 1등도 한 그런 앱이죠.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은 망했죠. 서비스를 이제 안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지 않더라라는 거를 유료화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무료로 거의 2년 정도 서비스를 하다가 계속 제품만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유료화를 한 순간 깨달았죠. 네, 사람들이 이걸 돈을 많이 낼 만큼 좋아하진 않는다는 것을. 네, 그래서 좋은 기술이 반드시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깨달았고 제 얘기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던 비즈니스가 정말, 있었고 네, 안타깝네요. 네, 되게 안타까운 네, 이거 하느라 10억 이상 날렸다고 들었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만약에 시간을 돌아갈 수 있다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가요? 그분이 처음부터 AI를 개발하고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지 뭐 예를 들면 핸드폰 녹음기로 허밍을 녹음해서 메신저로 보내주면 그것을 모티프로 한 어떤 프로듀서가 만든 음악을 1시간 내로 주겠다. 이것에 5만원, 10만원을 내실래요? 라는 테스트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실지 아닐지를 먼저 테스트를 맞아요. 하시고 네. 싶으시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자동화를 하고 AI 기술로 이것들을 구현하는 것을 나중에 했을 것 같고 처음부터 막 기술 개발을 하느라 돈과 시간을 막 투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뼈저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제 뼈 아니고 그분 뼈가.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6화에서 비슷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죠. 언제까지 앞으로 타령만 할 거지? 앞으로 타령할 거면 투자금 말고 복차를 받으라고 해.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투자금이 들어와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 그래? 그럼 대답해봐. 월버닝은 얼마지? BEP는 언제로 보나? 쉬지만 좋아서 문제지. 가치 창출 못하는 자선 사업하는데 왜 힘들게 모은 우리 LP들 돈을 써? 자기 돈으로 사업하라 그래. 자기 돈으로. 어떠세요? 실제로 그 한지평 팀장님이 IR 때 나오는 단골 질문이고 모든 대표들은 저것에 대한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BP가 언제 맞춰지는가, 또 런웨이가 얼마나 남았냐,
저는 이 장면에서 왜 LP들에게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냐, 그러면 자선 사업을 하지, 좋은 비즈니스도 이제 가치와는 조금 먼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모든 기업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또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속 가능은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어떤 대표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거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업으로서 계속 지속을 하려면 수익성이 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6화에 보면은 이제 남자 세 분이서 지분으로 엄청 막 투닥투닥 싸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현실에서도 저럴까 싶기도 하고,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같이 보실까요? 이 주주명부를 보고 투자하는 멍청이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이 아름다운 지분이 결국 대표의 발목을 잡을 테니까. 대표님은 대표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지분이죠. 네. 이 장면입니다. 네, 싸우는 장면은 아니네요. 네, 너무 선정적이어서. 선정적이에요. 혹시 이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싸운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초기 기업인 경우에 사실 알려진 정답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지분을 분배하는 방식과 미국이 지분을 분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분율을 정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그 지분이 자기 것이 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초기에 내 지분이, 약속된 지분이 20%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20%가 아니라 1년이 될 때까지는 전혀 못 가지다가 1년이 지나면 1%씩 내 지분이 되어서 또는 이렇게 3년 동안 그 지분을 나눠서 한 달 지날 때마다 자신의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이 올라가는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그쵸. 동업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누가 좋고 나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뜻이 안 맞거나 철학이 안 맞아서 갈라서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분이 많은 사람이 그 지분을 가지고 떠나버리면 회사는 남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대표가 많이 가지면, 대표가 욕심쟁이여서 착취하고 안 주면 어떡하나, 그럼 다 떠나면 그 회사 망하니까 그 대표도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 반대 경우가 더 문제인데, 지분은 많이 가졌는데 이분이 기여를 계속 못하고 떠나지도 않고 남아있으면 뒤에 합류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만 내가 부자 만들어주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는 또 역시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분을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의 기여도나 역량, 성과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그렇게 초기에 세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초기 창업자 중에서는 대표나 가장 중요한 키맨에게 지분을 조금 많이 60% 이상 분배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기여를 하는 만큼 공정하게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회사가 나중에 위태로워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대표 지분이 한 30%였어요. 근데 신규 투자를 30%를 받으면 대표 지분은 희석이 되겠죠. 한 21%로. 그러면은 대주주가 바뀌어 버리게 되고,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최악의 경우 이제 교체되거나 회사를 나가야 되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을 했지만 교체돼서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조건 회사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혹시 데이비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공동창업 5명이서 했고, 5명이 거의 균등하게 나눠 가졌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분이 다 결국은 떠나시게 됐고, 저 혼자 남으면서 그분들의 지분을 제가 인수를 했는데, 그러느라 많이 돈을 썼죠.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 네. 화이팅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선배 CEO로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후배 CEO들을 위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선배일지 후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표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일터에서의 리더들이 이 말을 좀 새겼으면 좋겠다 공유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좋은 CEO란 뭘까요?
없어요 그런 거. 좋은 정치인만큼이나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왜 말이 안 되죠? 정치나 경영은 수능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없는다고 찾습니까? 답을 찾지 말고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을 하든 유공은 없어요. 그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 결정도 못해요. 결정 못하는 대표는 자격이 없죠. 네. 박수가 나오네요. 네.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남자지만 반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 저도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관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면 욕도 먹게 되고 또 집단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게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철학이 흔들리거나 일관성이 흔들리면 더 나쁜 결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표는 사실 상냥한 말투와 온화한 미소 이런 게 아니라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그 성과들을 또 공유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려면 회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또 폐기되어야 할 나쁜 아이디어들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똑같은 무게로 다루다 보면 사실은 인기는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도 좋은 CEO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인기 있는 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성장을 방향으로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단기간에 욕은 먹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리더가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드라마 보실 거죠? 네, 저는 계속 본방사수 하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도 하시고 싶은 말들도 많으시겠죠? 그렇겠죠. 계속 저렇게 명대사를 쏟아낸다고요.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 자주 뵙시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